안녕하세요. 법무부의 로아스의 강주호 변호사입니다. 박몽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뭐 주제가 뭔지는 듣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모르죠. 오늘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짤 몇 개를 좀 주워서 한번 뭐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엄청 MZ인데. 욕설 댓글 고소해서 벌금 100만 원 나오기도 참 쉽지 않은데 합의금 5천만 원. 김현장이 유명하긴 유명한가 봐. 그 일반인도 김현장은 아니까 사기꾼도 김현장 변호사라고 해야만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이 변호사님 말한 대로 야, 합의금 5천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것도 웃기고. 저 의심받아본 경험이 의뢰인한테는 없는 것 같고 어디 놀러 갔을 때는 좀 제가 편하게 입고 다니면은 조금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의뢰인한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스테레오 타입 자체가 좀 뭔가 안경도 쓰고 뭔가 흰 머리카락도 좀 있고 아니면 뭔가 머리도 좀 약간 어느 정도 빠져있고 약간 그런 사람들을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약간 좀 변호사 배지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사실 그 변호사 배지 자체가 변협에서 뭐 한 5,000원? 10,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배지로는 도무지 또 신분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변호사 신분증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 신분증을 보여줘야 믿는데 사실 그거 제가 생각할 때 포토샵 잘하는 애들 같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변호사 사칭하시면 큰일 납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저는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쓰셨다고요? 제가 쓰진 않죠. 저는 그건 이렇게 쓰진 아니죠. 않죠. 예. 근데 그냥 무죄 받을 만한 사건이다 그러면 이미 뭐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거의 정리가 돼버리지. 일단 기소되고 나면 무죄 받기가 힘들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변호사님이 쓰셨다 그러면 술도 좀 먹었을 것 같고 분노를 한 상태에서 쓴 걸로 보여요. 사적인 자리에서 변호사들끼리는 무죄가 발 옆집인 줄 아나?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변호사가 무죄 주장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리스크를 감수하겠다 하지 않으면 무죄 주장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또 1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2심에서 바뀌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1심 무죄 받고 2심 무죄 받고 3심까지 무죄 받는 그런 경험이 있는 변호사면 되게 대단한 거겠죠. 여기 뭐 박몽 변호사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 받은 경험 있잖아요. 자기 자랑해보세요. 정확히는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고 3심에서 그 네. 무죄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율보다는 무죄 횟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무죄가 되는 사건만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희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번 무죄 받아주면 이 의뢰인 고객은 다음번에 사고가 터지거나 문제가 터졌을 때도 분명히 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조그만 어필을 저희 로아스에 어필을 하자면 저는 한 5년 하면서 한 4번 정도는 받은 것 같습니다. 무죄를. 1년에 한 번 정도씩 받으니까 올해 받았어요? 올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번은 무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 받았다. 받았다. 그러면 올해 오시는 내년에. 분은 힘들 것 같고 내년 초에 내년 초에 선고 기준이니까 지금 오셔야죠.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그래서 남편이 주말에 저한테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여자 동창들이랑 놀다 온 거예요. 내가 너무 이거 네. 사건이 큽니다. 아니 근데 이건 좀 큰데요. 네, 그래서 제가 추궁을 했죠. 네. 그래서 자백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자백했습니까? 네, 바로 아니면? 자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실직고를 했죠. 풀 자백을 했죠. 이제 그래서 한참 고민한 다음에 구형을 하고 집행을 했죠. 부형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형 이제 일단 카드 몰수형. 정확하다. 네. 이거 저기 혹시 변호사신데 변호를 뭐 제대로 좀 이렇게 못 하셨어요? 이런 거는 변호를 하면 안 되고 납작 엎드려서 자백을 해서 양형의 선처를 구해야 되는 사건. 누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은데. 뭐 변명을 하겠지 뭐 무슨 변호를 하나? 근데 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만들고
불리한 증거는 처음부터 없애고 시간 판에 깔아두시고 잘못을 저지르시면 잘못을 안 저질러야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굳이 이제 얘기를 한다면 결혼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집에서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스스로가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변호라기보다는 변명을 해야만 화목하지. 다음 거는 이제 뭐 변호사가 되고 나서 대우가 너무 달라졌다는 그런 이제 글인데 읽어보시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말의 무게감은 일단 달라진 것 같고, 예전에 고시생일 때 뭐 고시생은 결혼 시장에서 고시생은 탈북자 어부보다 미치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그 시절을 겪다 보니까 아마 변호사가 되다 보면 여자 후배가 뭐 밥 사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늘긴 늘 거예요. 저는 배우가 달라진 거 생각보다는 그 전에는 아무래도 공부할 때에 비해서 먹는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밥 먹는 장소가 많이 달라지죠. 네, 메뉴도 밥 먹는 달라지고 장소가 맞습니다. 가격도 달라지고. 네, 똑같이 고기라 해도 그 전에 이제 공부할 때는 거의 무한 리필, 스시도 무한 리필 스시 이런 거 먹고 배 아픈 적도 있었고. 예전에 뭐 고생이나 학생일 때는 은행 가면 돈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되면은 마통도 뚫어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때 뭐 차도 사고 옷도 사고 뭐 그러시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가 막상 이제 하면서 그 마이너스를 그대로 갖고 가는, 갚지 못하고 막 그런 거 같아요. 변호사다 그러면 조금은 더 잘해주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변호사들이 막 뭔가 뒤틀리면 고소나 고발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뭔가 부동산 계약할 때는 변호사님이라서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잘 모르는데 모르는데 그래도 일단 안다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 맞아요. 그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나요? 나중에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국내에서도 변호사 사칭하는 경우 아마 얼마 전에 그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아요. 사기꾼일수록 하는 얘기가 100% 무조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무조건 걸러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무조건 했네. 내가 무조건 했네. 그 말 그러니까, 자체도 들키지 않을까? 난 안 들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안 들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적 지식이 좀 있고 재판하는 모습을 좀 본 사람이라면 안 들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이건 엄청 공감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보시고 아니라고 얘기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사실 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내가 모르는 것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처가 어딘지를 확인을 하는 것 같고, 그걸 봤는데 이 사람이 본인의 케이스와 다른 걸 보고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맞는 얘기였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거,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에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게 되면 예전 것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법조문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판례가 변경된 사안인데 그 전 판례를 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이런 법리 같은 변경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어떤 주장이라는 거는 미묘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사안과 이 판례가 맞는 사안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가분을 신뢰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저도 진짜 하는 얘기가 상담하는 전문가가 못 믿겠다 그러시면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크로스로 체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주로 많이 예를 들어드리는 거의 유주얼 서스펙트급인데 근데 뭐 보통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많이 겪는 유의 사건이라 그러면 상간자, 상간녀 소송에서 절대 이 사람이랑 부정한 행동, 특히 성관계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원고 측에서 증거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 기각당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막 성관계도 있었고, 그리고 딱 끝나고 나서 재판 이기고 확정되고 나니까 둘이 커플 사진 올라오고 이럴 때 와 진짜 대단하다. 요 앞에서 진짜 팔딱팔딱 뛰었는데 소름 돋았다기보다는 와 연기력이 참 좋네. 그리고 야 나도 좀 사람 보는 눈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의뢰인이 조금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이제 억울하게 구속이 되셨는데 이후에 그 다른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고소인이 거짓말을 아주 공모를 해서 여러 명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다 같이 입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조금 도와드리고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의 결과를 조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증거 없는 사건에서 진짜 다수가 한 사람 바보 만들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이건 번호의 질문인데 이기기 위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 거짓말을 했던지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게. 또 이렇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 아 그렇죠. 뭐 드라마에서 많이 쓰는 소재긴 한데 실제로 경험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어떤 것 같아요? 아, 대답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백 영상 촬영하는 건가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그동안 알려주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저희는- 안 되지만 저희는 이제 감옥으로